나가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너처럼 지친 여자가 살 곳은 없어 애인에게 전하는 당신과 함께 끼어들었습니다. 나가세요. 그 순간 내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인데도 내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남편. 왜 이렇게 차갑게 쳐다보는 거야? 매일 현지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는 남편이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암으로 쇠약해진 몸에 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한 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이 지금 나를 밀어내려 하고 있어. 부부의 이별이 다 끝났으니 이혼 서류 3순위로 올려주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천적 스탠드를 걷어차고 금소금이 병실에 울려 퍼진다. 내 마음이 너무 꽉 조여서 아파요. 혼자 서 있던 여주인은 윤기 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몸짓에 가슴이 조여졌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병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 매일 3시간만 자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머리를 감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남편의 미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감사한 말에 어떤 피로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저를 20년의 추억처럼 먼지처럼 대합니다.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이혼할 수 없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오가 가득 차 있다. 남편은 천적에게서 바늘을 떼어내듯 팔에서 바늘을 빼더니 비틀거리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오세요. 하얀 병실의 벽이 나를 가두려는 듯 닫혀 있다. 내 여주인은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의기양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독침처럼 꿰뚫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든다. 내 노트 하나는 눈물로 인해 시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6세 직장인 나나세 유키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3살 때 아버지를 잃은 이후 나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나의 핵심 소망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나지 않지만 한 장의 사진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황혼역 공원에서 찍은 어머니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 어머니는 한 작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선반 위에 있어요. 아빠는 유키를 매우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미래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두운 카페 한 구석에서 남편은 수줍게 자기소개를 하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여기 있다. 가족을 챙기는 든든한 남자로 묘사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혼식 날, 벚꽃잎이 춤추고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나를 끌어안는다. 나는 우리가 멋진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담아 새롭습니다.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결혼 6년 차. 아침 안개가 스며드는 창가에서 나의 일상을 되돌아본다. 비록 아이를 낳는 축복은 없었지만 함께 깨달은 나날들은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거야. 남편 사무실 한 구석에는 늘 미술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꿨습니다. 남편이 휴가를 가면 그는 가끔 이젤을 꺼내 생명력 넘치는 붓터치와 깊은 색감으로 산수화를 그린다. 연필을 쥔 손이 춤추듯 음표 위로 움직인다. 남편의 재능이 진짜라는 건 저도 알 수 있어요. 좋은 사진이군요. 고전이더라도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글을 부르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글쓰기를 멈췄다. 이런 취미가 있다는 게 부끄럽지만 그림을 그리는 남편의 표정은 항상 숨을 쉬어 소년의 순수한 기쁨이 담긴 눈빛이 내 마음을 조여준다. 해질 무렵 남편은 붓을 들고 창가에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휴직하셔서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의 옆모습에 비친 노을은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당시에는 뱉어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술용품을 찾으러 가는 남편의 표정은 해가 갈수록 외로워진다. 나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외면하려는 듯 계속해서 눈치채지 못한 척한다. 회사는 잘 나가는데 남편의 눈에서 반짝임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걸까? 이제 어두워지니 남편은 혼자인 듯 중얼거린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루밤이 깊어지자 술 취한 남편의 말이 무겁게 울려 퍼진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 한심해서 남편이 점차 변해가는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밤에 더 많이 나가기 시작하고 불규칙한 시간에 집에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명품 브랜드 영수증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향수 냄새. 복도를 표류하면서 나는 여전히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도 엄마처럼 가족을 위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랜만이에요. 유키 씨의 전화 너머로 노다의 목소리가 들리고 기와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결혼하고 퇴직한 지 6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은 전 직장 상사인 노다 씨입니다. 그것은 하장. 생일 카드에 붙인 수많은 친절한 말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사이에 틈을 메워준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 리시버를 쥐고 있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점을 깨닫고 다시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유키 씨 좌석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상사는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진실을 외면하면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다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착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다 10년 전 특정 직원의 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진실을 드러냈다. 나는 그것을 듣는다. 그녀가 직장에서 대면하기보다 옳은 일을 선택했던 방식은 오늘날 나에게 지침이 되었다. 이따 남편은 밤의 정막 속에서 목욕을 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쉰다.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에 지쳤다. 잃어버린 김이 나는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정해준 삶을 상기시킨다. 인생을 오래 산 것 같은 느낌이. 진찰실에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샤오카스텐에 늘어선 엑스레이 사진들의 형광등의 빛이 차갑게 반사된다. 이따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펜을 들어 엑스레이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세요. 목소리는 엄선된 단어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암은 이미 주변 조직으로 퍼졌습니다. 4단계로 진행.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들조차 배기의 소매가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순간은 괴로울 텐데. 시험장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째깍째깍하네요. 남편의 얼굴에서 피와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검사대에 앉은 남편의 떨리는 손끝을 보고 저는 바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또는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네요. 눈이 무서워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달라붙어요. 그의 나약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조여온다. 배기의 의지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다. 발표 일주일 후. 나는 주부였고 옛날에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내 얼굴을 찾았어. 발표 일주일 후. 전업주부인 나는 정규직 복귀를 결정했다. 하다 의료비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해라. 유키 씨.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상사 노더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노요나는 도울 수 없지만 울다. 매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한밤중에 메스꺼움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허리를 케어해드려요. 손을 비비며 아침장 모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백색 빛이 침실을 비추고 화면 위의 글자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실제로 매일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처에서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중 이것이 나의 직업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친다. 눈 항생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던 중 눈 덕분에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웃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겐 가장 큰 행복이야.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쏟은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질 운명이었지. 하나에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기 반년 전에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겠죠. 케네이 야마시타. 우리의 삶은 남편과 제가 사업 파트너의 접수계로 일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하다. 내가 그들을 처음 본 것은 소독약 냄새가 풍기는 하얗게 질린 병원 복도 반대편이었다. 남편은 추악한 공간에서 그녀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인 남편의 팔을 무심코 만지는 카나에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보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내 직관은 나에게 불안한 예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늦은 밤 남편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하고 화면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춤을 춘다. 부자연스러운 금단 이력과 매달 사라지는 경험내 드레스 셔츠는 낯선 향수 냄새로 얼룩지고 불편함은 나날이 커진다. 가다이 모든 것은 제가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진실로부터 도망치면서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카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평소 다방에서 만난 노다에게서였다. 내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커피잔을 휘젓는다. 조심하세요. 유키 씨의 갑자기 쏟아지는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녀는 여러 기혼 남성들로부터 돈과 물건을 강탈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컵 테두리를 따라 그려보세요. 잡고 있던 손가락이 멈춘다. 15세의 어머니를 잃고 재혼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과거는 카나에를 왜곡시켰다. 돈이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녀는 기혼 남성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탈했고 단시간 지불을 위해 위장 임신을 했습니다. 나는 요구하는 핸들을 반복해서 플레이했습니다. 남편도 매달 50만 엔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 기록을 검토한다. 스타 그리고 내 마음은 위축된 느낌이 들어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살아야 합니다. 카나에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화가를 꿈꾸는 남편의 마음속 틈새로 들어간다. 나는 일하러 갈 거야. 어리고 착한 척하는 그녀의 비법은 유난히 밝았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현황 민낯은 나중에 그녀가 우리 부부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나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고급 호텔 급식 시설 3층 사진. 그래도 아픈 남편을 탓할 수는 없다. 내 부족함을 계속 자책하는 날들. 그것은 남편을 부양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가르쳐주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세뇌당하면서 자랐다.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 남편이 결혼 3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요. 눈이 쌓여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으면서 쉰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에 은밀한 희망이 빛납니다. 부부간의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덧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심지어 파괴하려고 노력 중이야. 창밖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차가운 봄바람에 흩날리네요. 우리 인연처럼요. 오후 내 사무실 책상 옆에서 익숙한 굽소리가 들려온다. 위에 서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쳐다본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비스듬한 햇빛이 걱정스럽게 나를 엿보고 있다. 깊은 표현 부드럽게 경계를 이루고 있어 그리움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유키 씨, 괜찮아요. 좀 창백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다. 손에 든 재료들은 아직도 살짝 흔들리고 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날은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던 날, 병원 주차장에는 벚꽃잎이 만개한 고요한 봄날이었습니다. 흔들흔들 춤을 추다. 최근에는 간호사가 천적에게 바늘을 꽂는 것처럼 남편의 행동이 더할 나위 없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농담도 할 수 있어요. 눈이 조금씩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나는 퇴원 준비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라커에서 옷을 꺼내며 말했다. 남편은 수줍게 웃는다. 준비했습니다. 알았어. 남편분의 소나무 축하에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따뜻한 미소로 주님께서 방송지에 나타나셨습니다. 색상까지도 신경 쓰이네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인연에 눈시울이 따뜻해집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밥만주를 마무리합니다. 서둘러 집안일을 해라.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묘한 느낌이 온몸을 강타했다. 평소 몸에 울리던 TV 소리에 남편의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낯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뭔가를 주장하는 듯한 위압적인 목소리. 쿠초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약속했잖아. 감미로운 목소리에 이어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린다. 내 손에서 일본 과자 봉지가 떨어진다.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황급히 그를 끌어안고 신발을 벗었다. 안 좋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이 돌아오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딱딱해요. 거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명품 브랜드였다. 카나에는 어깨에 도백을 메고
마치 자신의 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절에 뒤떨어진 화려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깊숙이 앉아있다. 반짝이는 목걸이와 옆에 이상한 중년 남자.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데리고 온 변호사 사사키였다. 원본은 분명히 고품질 항목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바른 장소로 오셨습니다. 카나에는 사악한 미소를 짓고 나는 묵묵히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려고 창밖을 내다본다. 사사키 씨,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카나에가 변호사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루다 준비됐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기대에 차 주름을 잡은 채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살펴봅니다. 기름은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왠지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단지 질병의 영향 때문만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동산이다. 기미 세이코 칠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는 문서를 내려다보며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조지 씨,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카나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단지 세금 조치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완전 이소유권 이전. 변호사는 사임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의 경험이 이제 내 안에서 깨어나고 나는 평온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입을 벌린다. 난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요. 이 두 집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 전에 이름 변경을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남편이 머리를 잡고 귓속말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고액 의료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협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정을 접어두고 사실만을 말합니다. 노다에게 배운 협상의 기본. 같은 수준의 감정적 상대에게는 절대 반응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평온함은 최고의 무기이다. 변호사들은 어떤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한지 신중하게 말을 선택한다. 은의 말은 무거운 침묵에 부딪혔고 곧 카나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명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마치 송곳니를 뾰족하게 내밀고 있는 야생동물과도 같다. 것 같다. 무슨 일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야? 카나에의 목소리가 뒤바뀌었다. 당신은 함께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변호사는 당황한 게 분명했다. 애정 표현. 평소라면 자신감에 차있던 눈이 이제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다. 거짓말이죠. 카나의 목소리는 더욱 경솔해진다. 저는 임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약속했다. 아니다. 그 순간 조지의 재산은 모두 우리 부모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와루 지금까지 감고 있던 눈이 갑자기 활짝 열렸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가득 차올랐다. 기존 임신 당신이 한 말에는 언제, 왜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얀 깃털을 보여주고 웃으세요. 조급함을 보이기 시작한다. 안녕 조지. 이건 우리 아이. 우리의 새 가족을 위한 거야. 거짓말하고 있나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당신은 내 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눈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야 합니다. 카나의 얼굴은 피로 뒤덮이고 고급 화장품으로 만든 완벽한 마스크는 순식간에 변신한다. 붕대 손가락 끝이 장식된 손톱에 조금씩 닿기 시작한다. 이것은 완전한 사기일 수 있으며 저는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나요? 그것은 카나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당신의 병실을 방문하여 당신에 대해 불평합니다. 들어봐. 소원을 빌고 유산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 방이 얼어붙습니다. 남편이 소파 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피가 흘렀을 때부터의 유산입니다. 찾아보세요. 토할 것 같은 비명을 지르는 카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그녀는 처음부터 유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카나에는 더 이상 흥분할 틈이 없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들 위에 도우아한 미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청소부 행세를 하고 있다. 반대로 당신의 눈은 금 그 자체처럼 격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봐. 나를 사랑해로감에 걸리기 전부터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회사의 경영과 시제품 현황 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 애인의 겉모습만
지켜보고만 있는 남편을 속이는 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루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이해심, 다정한 말들이 모두 상서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창백해진 다화가를 꿈꾸던 시절 열정으로 빛나던 내 눈은 이제 멍하니 흔들리고 있다. 핫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려는 당신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처음 결혼할 때 느꼈어요. 어쩌면 평등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보여줄 때가 아니며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습니다. 왜? 속삭이듯 말씀해주세요. 부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건넸지만 나는 떨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었다. 지금 집에 가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대로 끝날 것 같은데 카나에는 마지막인 것처럼 토하고 있다. 나 역시 절망적이었다. 제가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버렸고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이야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센 목소리를 높이는 카나에에게 변호사는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야마시타 씨의 낮은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나 행동은 당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카나에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변호사의 손에 약간의 힘을 가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카나에의 등을 가볍게 문 쪽으로 밀었다. 무심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팔을 잡는다.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카나에는 대사를 내뱉지만 변호사의 철권에서 탈출한다고 할 수 없다도 사람의 모습이 복도로 사라지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변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다. 부모님의 병인가요? 아니면 계산착오로 인한 조급함인가요? 나의 직업적 고통 때문인가? 저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발걸음이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15세의 카나에의 등에 엎여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소녀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었지만 불쌍하지는 않았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녀의 왜곡된 삶을 사실로 보고 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것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침묵이 돌아온다. 내가 두고 온 남편은 예전 작업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 박나는 지금은 창고로 변해버린 내 작업장을 눈빛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다. 지는 해의 미술용품 더미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싶었어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려도 대답이 없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겪은 후에 내가 저지른 실수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강인함과 노다에게 배운 침착함을 바탕으로 나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한다. 나는 곧 향할 예정이다. 후회하게 해줄게. 라는 카나에의 말은 창밖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한다. 약한 비가 조용히 계속 내린다. 유리를 통해 보이는 빗방울은 구불구불한 궤적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씨. 노다의 사랑에 돌아서면 따뜻한 미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일찍 왔네요. 7시 전부터 초과 근무 신고를 했는데 어젯밤에 얼마였나요? A 막차가 거의 올 때까지 나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 더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형광등 아래 물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춰진 글자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 신선해 보인다. 저도 오늘 키구치 제작소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다는 프리젠테이션은 유키 씨에게 맡기지만 걱정할 게 있다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거기 있어요. 노다가 주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매로 얼마 전 클라이언트 파티에서 키구치 사장은 새로운 컨설턴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키구치는 지난주 파티에서 젊은 여성을 소개했다. 경영혁신 조언자의 야마시타 등골이 서늘해지는군요. 야마시타. 노다는 내 표정을 바라보며 지루어라 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노다의 목소리는 예상한 대로 깊어졌다. 그녀는 반년 동안 키거카이 시세코쇼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경영개혁의 이름으로 작년에 키구치 제작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고 기념식에서 키구치 씨는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분명했다. 키구치 사장은 이것이 고인이 된 부인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노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키구치 사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대에서 여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자 기사 자귀를 연상시키는 광경이 보였다. 키구치 옆에는 모던한 스트라이프 슈트를 입은 모습, 샤넬 슈트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네. 기억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침 일찍 와주시고 어젯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카나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키구치 뒤로 반걸음 다가갔다. 키구치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야마시타 씨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나는 겸손하게 웃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키구치 사장의 성실한 경영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에 관해서는 말의 다리 위에서 어젯밤의 만남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떠올렸다. 코로아 지난 6개월 동안 키거카이 시세코쇼의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지불 조건은 점차 엄격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줄 카나에는 우리를 잠깐, 그러나 확고하게 바라보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계산된 높이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노다 씨,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녀에게 속삭이듯이 물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이번 회의부터 끝내자고 노다는 재료를 집어들며 말했다. 조용히 말했지. 원인에 가기 전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응접실 앞에 멈춰 가방에서 손을 뗐다. 책을 꺼냈다. 그래, 그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오는 것이 들립니다. 허락하는 몸짓에는 문서를 내미는 손, 베테랑 입 앞에 펜을 대는 자세 등이 있다. 비서처럼 완벽하게 계산됐어야. 야마시타 선생님 역시, 키구치가 감탄하며 말한다. 당신이 오고 나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많은 정말 말 낭비입니다. 저는 아직 저처럼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카나에는 우아하게 웃는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인물이다. 아마도 함정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우리 집 그 사람이 땅을 훔친 사람이에요. 카나에는 컨설턴트로서의 용감한 태도를 단번에 버리고 연극인이 되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저는 임신했어요. 키구치는 음악적인 표정으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모인 직원들은 성취감에 눈물을 흘리며 웅성거렸다. 경영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참이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늠름한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울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야은 블라우스 소매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절제하는 모습은 마치 연극배우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신입사원이 키구치 사장과 나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려고 한다. 거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면. 카나에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꾼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인 키구치가 지금 나를 어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편향되고 있다. 사실 나는 최근에 당신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키구치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맞아요. 제가 줄곧 말해왔듯이요. 카이는 계산적인 몸짓으로 키구치의 소매를 붙잡는다. 아, 야마시타 선생님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하네요. 그것은 보조금 손에 손을 얹는 이 장면에 사무실 전체가 떠들썩하다. 2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 유키 씨 때문에 주요. 고객을 잃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료가 완벽하다고 말하던 나나세 씨의 동료들이 지금은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해 오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 키구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나를 비방하여 회사의 신뢰를 훔쳤습니다. 한 번에 2가지 복수 달성. 죄송합니다. 일단 이 물건을 치워두도록 해주세요. 키구치는 나무나사를 돌려주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 그 노인네 집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응접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노다는 촉구한다. 카나에는 빨대 하나로 작은 이름을 지어주고 비서다운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문을 연다. 우리 셋의 등은 눈물로 일그러지고 남편의 병으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다. 기따급히 여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개인실에서 질식시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뿌듯해하던 영업부장님의 얼굴, 허름하고 삐뚤어진 책상으로 돌아와 사직서를 쓰려고 하던 중 어깨에 올려놓은 사직서를 보았습니다. 손이 부드럽게 놓여있다. 유키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다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노다씨는 기쿠치 제작소와의 사업 때문에 더 이상 민간 회사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흘러넘쳤습니다. 그 전에 이것 좀 보세요. 노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낯익은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기타 카나에지만 이름은 다른 무라타 사키코네. 야마시타 카나에가 2년 전 다른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할 당시 노다의 가명입니다. 이 목소리가 어두워진다. 제가 헐떡거릴 당시 남편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다의 온화한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그녀의 남편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에 잇따라 매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는 말을 중지합니다. 지금에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키쿠치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를 믿어주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나에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를 속이려 하고, 닥쳐, 나를 속인 거야. 키쿠치의 목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깊은 후회가 숨어 있었다. 나는 방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한 젊은 여성의 친절함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한낮에 키쿠치의 목소리가 꽉 막혔다. 당신이 나 같은 걸 진지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카나에의 표정이 일변한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윤기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증오에 찬 비명으로 변해나는 당신처럼 막 아내를 잃은 노인을 속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리고기 만들기에 딱이었어요. 나는 후원자를 놀리지 않고 그의 모든 기밀 정보를 팔았습니다. 두 높은 가격에 샀어요.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카나에는 계속해서 조롱한다. 아내가 죽은 뒤 외로웠겠죠. 역겹다. 예키쿠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사장 키쿠치 가나의 가문 무라타 사키코. 그녀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노다는 2년 전 대형 무역회사 총지배인에게 단기 대금을 사취한 사건으로 등장한다. 1년 전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돈을 갈취했을 때 6개월 전에는 IT회사 사장에게서도 돈을 갈취했다. 역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도 항상 같은 줄이었죠. 노다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합니다. 닥쳐. 카나에가 소리친다. 그때마다 사용한 수법은 임신 중이어서 집과 땅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닥쳐, 닥쳐, 닥쳐. 카나에는 핸드백을 던졌고 그 안에 서류가 흩어졌다. 내부에는 분명히 키쿠치 제작소의 기밀 문서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다는 응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조용히 알린다. 나타난 것은 경찰관 2명과 숫자가 적힌 팻말이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야마시타 가나에 사기 및 형사사법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형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카나에는 도망치려 하지만 경찰이 저지한다. 그녀의 샤넬 수트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화장 아래로 지친 얼굴이 엿보였다. 난 단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카나에는 속삭인다. 나는 카나에를 데려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나는 완벽한 복수를 했다.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들의 축제. 그리고 그 슬픔이 안타까워도 당신에게는 미안하지 않아요. 유키씨, 제 모닝커피는 아직 따뜻해요. 알았어. 노다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창밖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커피로 대체하세요. 초대받았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 노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작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즈쿠. 다음 주 월요일, 유키의 책상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사과와 감사 인사를 보낸 사람은 현명했다. 기쿠치 사장. 지난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내가 죽은 뒤 뭔가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했고 마침내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은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카나의 체포로부터 며칠 뒤 병원에서 남편의 허리가 갑자기 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숨이 차서 병원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얇은 손끝 소심하게 편지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남편이 중얼거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아픔이 휘갈겨 쓴 글씨로 적혀 있다.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과거를 물려봤던 시절.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살았던 시간 젊음의 환상에 사로잡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었다는 고백. 사실 아버지는 내 꿈을 알고 계셨어요. 병실에 울려 퍼지는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로서 살아가는 고단함을 일깨워준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고 나는 남편의 산소 마스크 밑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는다. 가다 아버지께서는 그림에는 영혼이 있으니 취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림은 내 영혼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창밖을 내다보며 살짝 미소를 짓지만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있었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녹아든다. 남편은 나에게로 돌아섰고 당신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젊음에 혼란스러워서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눈물을 닦으며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루방치된 내 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남편은 안도한 표정으로 영원히 내 손을 잡고 있다. 잠들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후 회사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나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억 가득한 집과 땅을 팔고 전망 좋은 새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 스노센이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전단지를 건넸는데 그것은 수채화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지의 꿈을 이해하려고 하면 글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말에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한데도 정신을 잃고 수채화 수업을 듣게 된다. 색을 조금씩 겹겹이 쌓아가는 과정에서 묘한 편안함이 느껴진다. 캔버스 전체에 퍼지는 색상은 황혼역의 새 집을 방문할 때 내 마음을 달래줍니다. 오는 게 습관이 되어 우리 둘은 발코니로 나가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신다. 우리는 이젤로 향한다. 나는 붓을 집어든다. 아직